손자병법 제3부 모공편. 안녕하세요.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출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경쟁을 마주합니다. 오늘도 지지 말아야지, 반드시 살아남아야지 라며 매 순간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매일같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던 춘추 전국 시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무, 우리가 잘 아는 손자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장을 누볐던 최고의 전략가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남긴 책의 핵심은 어떻게 상대를 잔인하게 밟고 이길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손자병법 제3편, 공격을 도모한다는 뜻을 가진 모공편입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한 병법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러지지 않는 용기와 따뜻한 위로,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쥐는 지혜를 건네주는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손자가 원문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본질을 하나씩 짚어가며 우리의 삶과 일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긴 호흡으로 깊이 있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2500년의 시간을 넘어온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모공편의 첫 번째 이야기, 전국과 파국. 온전함이 최고의 가치다. 손자는 모공편의 시작을 이렇게 엽니다. 무릇 전쟁을 일으킬 때 가장 좋은 것은 적의 나라를 파괴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 그대로 굴복시키는 전국이고, 나라를 처부서 깨뜨리는 파국은 그 다음이다. 적의 군대나 부대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사로잡는 것이 최선이지 처참하게 쳐부수는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통 승리라고 하면 적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내 발 아래 꿀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책이다. 온전할 전자와 깨뜨릴 파자를 씁니다. 승리를 거두되 내 조직도, 상대의 조직도, 그리고 우리가 발붙인 이 시장과 환경도 깨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진짜 고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으로 이 문장을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혹은 동료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내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처참하게 밟아보려곤 합니다. 회의실에서 상대의 말문을 완벽하게 막아버리고 돌아서는 길, 마음이 어떠셨나요? 통쾌하셨습니까? 아마 잠시의 카타르시스가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서먹함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보복의 폭탄이 심겨진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깨뜨리는 승리는 손자가 말한 깨진 승리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과도하게 출혈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자신의 회사도 자금난에 빠져 동반몰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손자가 말하는 진정한 고수는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마저도 협력의 파트너로 흡수하거나 상대의 체면과 기반을 살려두면서 내가 원하는 실리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나도 살고 상대도 살아서 결국 생태계 전체의 에너지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할 전의 전략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셨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상대를 깨뜨리려 하는가? 아니면 상황을 온전하게 수습하려 하는가? 상대를 무조건 이기려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한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적인 싸움에 낭비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모공편의 두 번째 이야기. 백전백승은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것은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도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진짜 최고 중에 최고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전략은 적의 책략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외교를 치는 것이며, 그 다음이 적의 군대를 치는 것이고, 가장 밑바닥의 최하책은 적의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시험이든 승진이든 사업이든 무조건 다 이겨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지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2500년 전의 대전략가 손자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강하게 뒤흔듭니다. 백전백승? 그거 그리 좋은 거 아니다. 100번을 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썼다는 뜻이니까. 싸움에는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전쟁을 한 번 할 때마다 수많은 물자가 소모되고 병사들이 목숨을 잃으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갈등마다 정면 충돌을 선택하면 이기더라도 내 멘탈이 바스러지고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얻은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자는 벌모, 즉 적의 생각을 치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나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거나 애초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판을 짜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어떤 기획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 회의 당일에 기획안을 툭 던져놓고 반대파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여 이기는 것은 공성, 즉 성을 치는 하책입니다. 감정이 상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진정한 고수는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관련 부서 사람들을 찾아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미리 의견을 묻고 그들의 피드백을 기획안에 슬며시 반영해 둡니다. 팀장님 의견이 정말 좋아서 이 부분에 반영했습니다. 라며 상대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의 책략과 외교를 치는 벌모와 벌교의 지혜입니다. 막상 회의가 시작되면 싸울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유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심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가장 세련되고 강력한 용기입니다. 매 순간 칼을 뽑아들고 덤비지 마세요. 진짜 영웅은 칼을 칼집에서 빼지 않고도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모공편 세 번째 이야기. 공성의 재앙과 속도의 함정. 무모함을 경계하라. 성을 공격하는 공성은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는 궁여지책이다. 공격을 위한 방패와 수레를 준비하는 데만 석 달이 걸리고 성벽을 기어오르기 위한 흑성을 쌓는데 또 석 달이 걸린다. 장수가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병사들을 마치 개미떼처럼 성벽으로 기어오르게 만들면 병사의 3분의 1을 잃고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공성의 재앙이다. 이 대목을 읽을 때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조급한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속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당장 대박이 나야 하고, 주식을 사면 다음날 바로 올라야 하며, 새로운 부서에 가면 몇 달 만에 엄청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그 조급함이 극에 달할 때 우리는 손자가 경계한 개미떼처럼 기어오르라 명하는 장수가 됩니다. 준비가 덜 되었는데도 마음이 급해서 일단 들이받고 보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정신력으로 버텨. 하면서 팀원들을 쥐어짜고 나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성과는커녕 팀원들은 번아웃이 와서 퇴사하고 나 자신은 건강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공성의 재앙입니다. 손자는 아무리 화가 나고 조급해도 철저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라고 말합니다. 장비가 갖춰지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머리를 들이받으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마주한 그 문제가 준비가 더 필요한 단단한 성문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성벽을 기어오르느라 피 흘리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필요한 도구를 챙기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가장 과학적인 전진입니다. 조급함이란 덫에 걸려 소중한 나 자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공편 네 번째 이야기. 힘의 크기를 재는 냉철함. 용기 있는 물러섬. 그러므로 군사를 운영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내 군사력이 적보다 10배 많으면 적을 포위하고 5배 많으면 적을 공격하며 2배 많으면 적을 분산시켜 각계 격파한다. 만약 적과 아군의 힘이 대등하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적보다 힘이 적다면 철저히 숨거나 피해야 한다. 작은 군대가 굳건하게 버티기만 하면 결국 큰 군대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이 부분은 손자병법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무모한 영웅주의를 강요합니다. 약자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이길 수 있다. 정신력이 패배주의를 이긴다. 이런 식의 말들이죠. 하지만 손자는 차갑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것은 만용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 시간, 인력이 대기업이나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에 담긴 위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손자는 힘이 부족하면 도망치고 피하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망치는 것을 패배라고 부르고 피하는 것을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2500년 전의 대장군 손자는 그것이 나를 지키고 훗날을 도모하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현대적인 사례를 볼까요? 독선적이고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꿔보겠다고, 혹은 끝까지 버텨서 이기겠다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다가는 내 정신 건강만 피폐해집니다. 그 상사는 조직 내에서 이미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고 나는 일개 실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손자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피하십시오. 부서를 옮기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이직을 준비하며 그 사람과의 정서적 거리를 철저히 두는 겁니다. 이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인생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철수입니다. 작은 군대가 대책 없이 버티면 결국 큰 군대의 포로가 됩니다.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계신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가요?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도망치셔도 괜찮습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있는 법이니까요. 모공편 5번째 이야기. 리더십과 자율성. 의심을 거두고 신뢰를 던져라. 군주가 군대에 입히는 재앙에는 3가지가 있다. 군대가 나아가서는 안 되는 때에 진격을 명하고 물러서서는 안 되는 때에 후퇴를 명하는 것. 군대의 내부 사정을 모르면서 군대의 행정에 간섭하여 장병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군대의 임경변을 모르면서 지휘권에 간섭하여 장병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 3가지가 발생하면 적들이 그 틈을 타 공격해 올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군대를 혼란하게 만들어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다. 여기서 손자는 정치와 현장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궁궐에 앉아있는 군주가 목숨 걸고 싸우는 전장의 디테일을 알 리가 없는데 자신의 권력과 얄팍한 지식으로 현장을 쥐고 흔들면 그 군대는 반드시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현대 조직 사회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비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무 사정은 전혀 모르는 높은 분이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라며 톱다운 방식으로 억지 지시를 내릴 때 조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현장 장수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코가 꿰인 군대가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계신다면 이 대목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현장에 대고 감노하라 배놔라 하는 마이크로 매니저가 아닙니다. 유능한 실무자를 임명했다면 그를 믿고 전권을 위임하며 필요한 자원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는 것이 진짜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러한 부당한 간섭에 시달리는 실무자이신가요? 사정도 모르면서 나를 평가하고 흔들어대는 윗사람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로 그것을 본인의 무능함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이것이 2500년 전 손자가 지적했던 윗사람의 무지와 시스템의 한계일 뿐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조직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묵묵히 내 현장에서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결국 위기의 순간에 조직을 구원할 열쇠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공편 6번째 이야기. 승리의 5가지 조건. 나를 바로 세우는 힘. 그러므로 승리를 알 수 있는 5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둘째, 병력과 군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쓰임새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셋째, 위와 아래 구성원들의 뜻과 목표가 같은 조직은 승리한다. 넷째,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고서 준비되지 않은 적을 기다리는 자는 승리한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군사에 간섭하지 않는 조직은 승리한다. 이 5가지가 바로 승리를 예측하는 길이다. 손자가 제시한 승리의 5가지 조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아주 훌륭한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첫째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나설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둘째는 자원 관리입니다.
내가 가진 돈과 시간,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성입니다. 셋째는 연대와 소통입니다. 가족이든 회사든 상하 동욕, 즉 같은 마음과 목표를 공유할 때 비로소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넷째는 유비무환입니다. 남들이 요행을 바랄 때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으며 기회를 기다리는 묵직함입니다. 다섯째는 신뢰와 자율입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문화입니다. 인생에서 큰 선택을 앞두고 계시나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5가지 기준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상황을 비추어 보십시오. 이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두려워 말고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속도를 늦추고 그 빈틈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공편 마지막 이야기. 지피지기 백전불태. 마침내 도달하는 평온함. 모공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구체적 처지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게 된다. 상대도 모르고 나 자신마저 모른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잘못 외우기도 하죠. 하지만 손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 즉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손자병법의 진정한 따뜻함과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으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손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매번 이기는 화려한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떤 실패가 나를 찾아와도 내 영혼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단단함, 즉 위태롭지 않은 상태를 선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끝없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지피지기에서 지피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얼마나 버는지, 저 동료는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높은지 온통 밖으로만 눈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기, 즉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니 남들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세상의 평가에 갈대처럼 흔들리며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타인과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가만히 거두어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려주세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물어봐 주세요. 그동안 남들 시선 맞추느라, 이기려고 아등바등 하느라 참 고생 많았어. 많이 지쳤지?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상대를 부러워하지 않고 내 상태를 온전히 인정하며 나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위태롭지 않은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내 삶의 존엄함을 온전히 지켜낼 지혜와 용기가 이미 여러분의 내면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무거운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여러분을 올가매던 조급함의 끈을 풀고 편안하고 깊은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승리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